남았으니까 그 교재 이론 체크해보자. 손실보상 방법 일단 중요합니다. 여기는 딱 부러지게 좀 명확하게 나오면서 시험은 잘 나와. 우선 크게 개괄적으로 두 줄 내려서 보상은 자 누가 보상하는 게 원칙이냐 일단 읽어 나갑시다.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되고 보상금을 주는 방법은 현금으로 보상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보상액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보상금 먼저 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 보상금은 또 할부로 주는 게 아니라 일시에 전액을 주는 게 원칙이고 재산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금을 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래서 법으로 어떻게 정하느냐. 사업시행자 보상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은 자 누가 보상해야 된다고?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된다. 응? 왜냐하면 이걸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된다 그러지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게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공부했지. 공익사업 시행자는 민간 기업도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사업 시행자면 민간 기업이 보상해야 되고 국가가 공익사업을 시행한다면 국가가 사업 시행자니까 국가가 보상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익을 얻는 자가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응? 그러면 이익을 얻는 자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응? 사업 시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익을 얻는 자가.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 사업 시행자는 첫째 즉 공사 착수 전에 보상금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공사 착수 전에 줘야 되니까 이거를 선불 또는 사전보상 원칙이라고 부르고 응?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니까 전액불이라고도 한다. 다만 동그라미 2번 뭐야?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개인 토지를 즉시 사용해야 되는 경우와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뭘 의미하는 거야? 보상금 먼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때는 먼저 개인 토지를 사용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보상금 줘도 되는 거지. 후불로. 응? 그렇죠? 다만 보상금을 사전에 주지 않고 토지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줄 때는 그 시차만큼 이자도 줘야 된다는 거야. 응? 이자, 지연이자, 이자도 지급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이제 판례가 오른쪽에 몇 개 있는데 이 중에 5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5번 판례 보면 자, 셋째 줄에 보면 자, 재결 절차에서 결정한 보상 금액과 행정소송 절차에서 정한 보상 금액의 차액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금 이따 이제 그 보상금 정하는 절차를 먼저 알아야 되긴 하는데 보상금을 정할 때는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을 먼저 해.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위원회라는 데다가 신청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강제로 결정해. 그러면 만약에 토지 수용 위원회 여기 재결이라고 했잖아. 토지 수용 위원회라는 기관이 신청을 받아 보상금 얼마로 한다 하고 강제로 결정을 내렸는데 너무 적다고 토지 소유자가 생각한 거야. 그래서 보상금 더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어.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보상금 정한 건 1억인데 너무 적게 결정났다 해가지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법원에 했더니 법원이 1억 5천만 원을 줘야 맞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5천만 원의 차익이 있잖아. 그러면 결국 그 5천만 원 부분 더 주고 그 이자 1천만 원 1억 보상금 토지수용위원회 결정 내린 시점과 소송에서 1억 5천 줘야 된다고 한 결정 내린 시점 사이에 5천만큼의 이자를 또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뭐야? 그 차액은 지연 손해금이라는 건 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다시 한번 그 밑에는 뭐 있어? 보상금은 현금, 금전 보상, 현금으로 보상금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그래서 손실보상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돼. 예외적으로 몇 년 지난 뒤에 이자 얼마 줘서 얼마 보태서 보상금 지급하겠다고 증서로 이제 주는 게 있어. 그런 게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땅을 다른 땅으로, 건물을 다른 건물로 바꿔주는 거 있지? 이 현물 보상하는 방법도 있고, 사달라고 신청하면 사주는 형태, 이것도 매수 보상이라는 게 있다. 응? 그래서 채권 보상. 자, 다음 페이지 가자. 채권 보상을 보면 자, 쭉 읽어볼까요? 기억법. 자, 공익사업 시행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내지 공공단체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을 넘는 경우에는 적어도 1억은 현금으로 보상을 하되 1억을 넘는 금액은 뭐야? 채권으로 보상금 지급할 수 있다지. 자, 여기서 기억번의 끝에는 뭐야? 채권으로 보상금 지급할 수 있다죠? 응? 네, 니은은 뭐야? 맨 끝에가 채권으로 보상금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니은의 키워드 토지 투기, 시작머리.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그지? 요게 중요한 키워드.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저쩌고 한 경우에는 자 1억 원까지는 땅 주인에게 보상금 주고 현금으로 보상금 주고 1억 넘는 금액은 현금으로 주지 말래요. 뭐 예를 들어서 5년 지난 뒤에 이자 얼마 쳐서 그때 가서 현금으로 보상금 주겠다. 그래서 채권으로 지급해 주래. 응? 왜 그러냐면 왜 이런 게 생겼냐면 예전에 여기 일산 여기 막 그 신도시 개발할 때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개발하는데 다 현금으로 보상금을 다 주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려갖고 이 보상금 받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 다 바로 땅 사고 뭐 하고 사면 주변 지역에 막 투기가 일어나.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 뭐 1억 원까지만 주고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5년 뒤에 이자 붙여서 얼마 주겠다 해가지고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기억번 1억 넘는 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채권으로 지급해야 한다. 조금 차이가 있고, 자 디귿은 참고사항. 뭐 이자 뭐 어떻게 주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현물 보상 특별한 건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땅을 다른 땅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죠? 네. 매수 보상은 아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땅 주인이 어떻게 돼? 아 이거 개발 계속 묶여 있는데 나 딴 데 팔 수도 없고 땅을 수용해가고 보상금 주는 것도 아니고 개막 묶어만 놓으니까 그럼 나 이 땅 사라 그러면 사주는 거예요. 이런 게 매수 보상. 이건 일종의 사주는 형태로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현금 보상에 변형된 형태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한데 그냥 가볍게 읽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야? 개인별 보상 있죠? 개별불이라고도 하지. 예를 들면 이렇게 보상금 주면 안 된대. 어느 마을이 이제 다 개발이 돼서 개발 사업 지구가 되는데 마을 이장님한테 자 이거 주민들 다 보상금이니까 이장님이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재산 소유자 개개인별로 다 보상금을 따로따로 줘야 된다고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면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별로 보상금 줘야 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하지만 그 원칙적으로 한 줄. 그러면서 판례가 2번 여기서 개인별로 보상금 지급하라는 거는 뭐야? 그 수용 대상이 되는 재산, 즉 물건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나도 옛날에 그 마당 있는 집 이사 갔다 그러면 무슨 뭐 나무 심어놓은 거 물건 또 개집 지어놓은 거 이런 거 다 묶어서 재산 소유자 개인에게 다 한 번에 지급하라는 얘기지. 응? 물건별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재산 소유자 개인별로 전액을 다 지급해줘라. 응? 자, 그 다음에 그 판례 밑에 두 줄 뭐라고 돼 있지? 밑에 두 줄. 자, 보상받는 자, 피보상자는 수용 대상 물건 중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소송,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도 승복이 안 되면 일부분만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지은 건물, 땅, 내가 또 무슨 게장 설치해놓고 닭장 설치해놓은 거 이런 거, 근데 뭐는 보상금 만족하게 책정이 돼서는 않는데 뭐는 불만족스럽다. 그럼 그 부분만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부분만 소송으로 싸울 수도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일괄보상. 뭐라고 써있나 보자.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요구를 하면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도 공익사업지구, 여기도 공익사업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A 땅이 있고 여기도 A 땅이 있는데 사업 진행은 여기 공익사업체 1지구라고 하고 2지구라고 하고 편의상에 봅시다. 1지구부터 사업을 시행해. 그러면 A는 1지구 사업할 때 A 요 땅값 보상받을 수도 있고 또 2지구 사업할 때 또 보상 뒤늦게 또 받을 수도 있지만 A가 나 이거 한 번에 다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되고 나중에 뭐 한 6개월 뒤에 1년 뒤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사업 진행할 때 A 땅 이거 둘 다 한 번에 보상금 줘라. A가 요구하면 응? 그 뜻이야. 그 다음에 6번째. 사업 시행 이익과 상계하는 거 금지한다. 읽어보자.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남는 짜투리 땅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생긴 이익을 그 재산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여기 이렇게 A 땅이 있다고 치자. 응? A 땅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지금 공익사업 시행 지역으로 A 땅이 이만큼 표현되니까 이건 당연히 보상금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잔여지잖아. 짜투리 땅. 근데 A가 이 땅 자기가 사용한대 계속.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뭔가 좋은 게 들어왔어. 뭐 시청이 들어왔다든지. 그 시청 앞에 요 남아있는 땅은 시청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땅값이 올랐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너 땅 이거 수용되고 남아있는 땅 엄청 올랐잖냐? 그러니까 너 이 오른 땅값 계산해서 보상금에서 그거 빼고 준다.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응?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 잔여지 남아있는 땅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 오른 부분하고 보상금하고 까면 안 된대. 응? 상계 금지죠. 자, 그 다음에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첫 번째로 어떻게 결정한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사업 시행자하고 누구하고? 사업 시행자, 공익사업 시행하는 자하고 그냥 줄여서 말하면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금 얼마 줄 것인지에서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대. 그래서 첫 번째가 쌍거래 보상금 결정하는 법, 쌍거래번 당사자 간의 협의죠. 그리고 가로치고 뭐야? 필요적 절차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야. 응? 그래서 읽어보자. 손실보상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재산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응?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죠. 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항도 그냥 한 줄 읽어봐자. 뭐라고 돼 있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하고 이렇게 협상이 된 거지. 협의가 성립된 때는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때 이 계약은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 맺은 거로 보나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이거 앞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응? 자, 그리고 그 정도 하면 된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이 판례가 중요해요. 자, 뭐라고 써 있어? 공익사업을 이걸 토지보상법 판례를 보면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판례가 많고 약칭 공익사업법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판례가 같은 법을 약칭해서. 자, 어쨌든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자 간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맺어지면 이 합의는 뭐야? 계약을 맺은 거로 보는데 이 보상 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상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합치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 두 번째, 셋째 줄 합의가 맺어진다면 법이 정한
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보상금을 합의로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서 셋째 줄, 자, 합의한 보상금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법에서 정하는 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 맺은 거에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 더 달라고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응?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법을 잘 모르고 그러면 덜컥 사업 시행자가 얼마의 보상금 줄 테니까 땅 넘기는 거로 계약하자. 그런데 덜컥 합의를 해버리면 나중에 나 이거 법이 정한 기준보다 또 좁게 받는 거로 내가 합의했네, 잘못. 근데 법이 정한 기준보다도 덜 받았다고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적법하게 계약 맺은 걸 먼저 취소가 되든지 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판례 꼭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3번 거기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게 사업 인정의 협의 절차. 요거 3번이 뭐가 잘렸어. 요 밑에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이라는 거와 연관되거든. 그래서 기억번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어? 자, 당사자가 누구냐면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 시행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봤는데 거기 뭐라 했어요? 협의가 성립이 안 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는, 그럼 어떻게 된대? 사업 시행자는 자, 여기 공익사업 한다라고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 수용 결정해달라고 재결이란 걸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재결 신청은 누가 하지? 누가 하게 돼 있어? 누구만 토지 수용인에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냐면 사업 시행자만. 토지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사업 시행자만. 그래서 기억의 키워드는 사업 시행자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응? 그리고 기억에서 말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안 된 경우, 성립이 안 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하여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 시행자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더 이상의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 자, 그리고 디귿은 참고사항으로 토지 수용위원회가 둘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거기에 보면 첫째 끝에 국토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있고, 각 시도에는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응? 그래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데 외울 건 아니야. 셋째 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 시행자가 국가이거나 또는 시도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사업하고, 또 수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상금 이런 걸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한다. 그리고 시도 단위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는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2번. 자, 여기서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거치게 되는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조금 아까 누구라 그랬지? 사업 시행자만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협의가 안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뭘 할 수 있어? 사업 시행자에게 야 빨리 토지 수용위원회 결정해달라고 신청해, 이것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중간에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빨리 토지 수용인에 결정해달라고 재결 신청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사업 시행자는 청구가 들어온 날부터 60일 안에 토지 수용인에 결정해달라고 재결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래서 그럼 디귿번이 이제 볼 마무리 졌어. 거기 이어지면서 디귿번에 뭐라 그랬어? 사업 시행자만 토지 수용위원회에 결정해달라고 재결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직접 토지 수용인의 재결 신청할 권리는 없고 사업 시행자한테 빨리 재결 신청해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응? 그러면 리을과 미음번을 또 묶어. 그러면 자 협의가 재결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얘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고 있지도 않아. 그럴 때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 라고 청구를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거부한대. 그렇다고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라 무슨 소송으로 싸울 수 있대? 미음번. 응? 사업시행자에게 빨리 토지 수용인의 재결을 신청해라 하고 청구를 했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결 신청을 거부한 조치를 처분으로 봐. 응? 거부 처분 취소해라는 항고소송 방법으로 다퉈야 된대. 민사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 응? 그래서 미음 비읍을 리을 미음을 이렇게 묶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재결, 토지 수용인의 재결. 자, 기읍번. 토지 수용인에는 재결 신청서를 사업 시행자로부터 재결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이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저저저거 해줘. 여기 숫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니은도 화해 건고. 그러니까 토지 수용인회가 최종 공식적으로 무슨 그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로 결정하기 전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이렇게 합의하라고 공고할 수 있다는 거야. 응? 읽고 지나가세요. 1번도 읽고 지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에 관한 재결을 하면, 결정을 내리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서에 기재된 그 토지 수용 개시하는 날까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받기를 거절하면 법원에 맡겨놓는데, 그런 걸 보상금을 맡겼는데 공탁한다 그래요. 그 공탁을 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한 거로 간주해요. 응? 어쨌든 읽고 지나갑시다. 자, 리을번. 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언제부터 토지 소유권 사업 시행자에게 넘어온다. 응? 그 수용 개시일까지 정해놨는데, 그 토지소유인회가 결정한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든가 아니면 법원에 공탁을 하지 않으면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등은 수용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때 시효번이 중요하네요. 자, 시효번. 보상금 증액 재결. 자,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범위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긴 하는데, 다만 보상금을 더 주라. 증액 재결은 신청이 없더라도 할 수 있대요. 응? 그래서 중요한 거. 다만 손실보상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 재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이 없더라도 보상금 더 주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지. 응? 네, 그거 좀 중시. 그 다음에 판례 뭐 앞에서 다 한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제목이 또 343쪽에 하면 재결에 대한 불복. 그러니까 자, 협의가, 여러분 생각해봐.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사하고 원만하게 보상금이 계약서 쓰고 그대로 보상금 주고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사업시행자가.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하고 여기서 결정한 금액에 다 만족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에게 보상금 주거나 하면 또 끝나는 거고,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 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신청을 받아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보상금에 대해서 결정이 있다, 재결이 있다. 근데 이거 양쪽이 다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여기 보상금 얼마로 결정한다 했는데 사업 시행자 측도 불만이 있어요. 너무 많이 결정했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인 국민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너무 적게 결정했다. 그러면 승복 못하면 소송, 응?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 공부할 게 있어요. 일단 기간도 외워야 됩니다. 자 쌍가루 1번 이의신청이라고 있지? 자, 근데 이의신청 제목 344페이지에 이의신청 이거는 임의적 절차라고 그랬지? 그 뭘 의미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사항이죠? 그래서 읽어보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제 판정 내린 사항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거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의 신청은 뭐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응? 이 신청은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다면 30일 이내. 그러면 내가 질문해보자. 자, 아까 인천시가 공익사업을 벌여. 인천시가 공익사업 시행자야. 그러면 인천시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협의가 안 돼. 그러면 사업 시행자인 인천시가 어디? 인천시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요. 각 시도마다. 인천시 시도가 사업 주체가 되는 거는 사업 시행자가 어디가 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장사항이야. 그러면 인천시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해달라 하고 재결 신청을 하게 되지. 그지? 근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내렸어. 근데 결정서가 마음에 안 들면 결정 내린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다시 이의 신청. 그러니까 애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거에 승복을 못하면 30일 이내에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하고 만약에 그 사업 시행자가 인천시가 아니고 뭐 여기 미추홀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관할 토지수용위는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미추홀구에서 신청이 들어갈 거고지. 그러면 인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에 승복이 안 되면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30일 이내 어디다?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지? 그래서 주로 시험은 둘째 줄들이 많이 나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내린 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결정서 받은 날부터. 그리고 2번. 여기서의 이의 신청은 표현은 이의 신청이라고 돼 있으나 원래 진짜 이의 신청이란 건 뭐냐면 하급기관이 행하는 게 돼서 상급기관에다가 판정 내려달라고 하는 거 이건 진짜 이의 신청이 아니에요.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에 승복 못한다고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하지. 그러니까 상급기관에다가 다시 판정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거. 그런데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르는 게 원칙인데 행정심판법과 다르게 돼 있으면 다른 규정을 따라야지. 지금 읽은 것 중에 어떤 규정이 다르지? 첫째,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건데 우리가 아직 행정심판 안 나갔지만 그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판정기관이 달라요. 여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판정하잖아. 그리고 그 행정심판은 원래 결정이 있은 걸 알았다면 안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기 더 짧게 해놨지.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법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니은 2번도 알아둡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 2번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송, 이의 신청 안 하고 행정소송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자, 행정소송 1번 읽어보자.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업 시행자든 토지 소유자든 토지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이 또 중요하네요. 자, 이거 그림으로 보자. 이렇게 옆으로 한 게 아니라. 자, 먼저 우리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뭐 한다 그랬지? 네? 네.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데 이게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그럼 뭐 한다 그랬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지. 위원회. 누가 신청해? 얘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가 신청.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여기서 무슨 결정이라고 표현하냐면 수용재결을 했다 그래. 수용재결. 응?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용재결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 사람 땅을 강제로 박탈하는 거 허용한다. 그리고 보상금은 얼마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수용하는 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수용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 결정이 있어요. 이 내용이 두 가지야. 응? 자, 어쨌든 여기에 승복을 못하면 이 수용 재결 받은 때 사업 시행자든 토지수자든 여기에 승복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 이의 신청할 수 있지. 이의 신청. 근데 이건 필수로 하는 건 아니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의 신청해 볼 수 있는데 며칠 이내?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응? 이의 신청 어디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그지? 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소송 갈 수 있어. 응? 행정이. 그런데 행정소송 하는 거야. 행정소송. 그런데 여기서 이의 신청은 인위적이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갈 수 있어. 바로 소송 가면 돼. 이때는 어떻게 돼? 며칠 내? 90일 이내. 응?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거친다면 30일 내에 이의 신청해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렇게 포함해서 90일이 되게 한 거야. 네. 자, 행정소송 숫자 이의 신청을 안 거치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바로 소송 가고, 두 번째 줄 이의 신청을 거친다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또 중요해. 밑으로 나봐. 이때 행정소송을 할 때 소송을 제기하는 거에 뭐에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냐? 만약에 사람에 따라 그럴 수 있잖아. 내 땅을 뺏어가는 결정 그 자체나 승복을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뭐야? 내 땅을 뺏어가는 결정은 내가 받아들이는데 보상금이 너무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자기 땅을 뺏어가는 거, 자기 땅을 공익사업에서 뺏어간다고 결정 내린 거에 승복을 못하면 이거는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소송일까요? 항고소송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자, 행정소송에 있어서 수용에 대한 불복은 이렇게 제목 있지? 그거 있지? 수용재결이라는 표현은 재산을 박탈하는 조치, 응? 재산권 박탈하는 결정, 응?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으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산권 박탈하는 거 허용한다라고 결정한 거니까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항고소송으로 싸우고, 땅을 뺏어가는 결정은 내가 받아들이는데 보상금만 불만이다. 그러면 보상금 더 달라. 이거 보상금 재결에 대한, 보상액 재결에 대한 불복은 이른바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는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되고, 이거는 보상금을 주고받을 권리 의무자 간에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돼. 자, 여기 지금 이 동그라미 이 2번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볼 때 토지 소유자가 뭐에 불만이 있느냐에 따라 소송하고 소송하는 방법과 피고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거 중요. 응?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 기억번. 자, 수용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그런 건 내 재산권을 공익사업을 위해서 박탈한다라는 결정 자체에 불만이 있다면, 예. 불만이 있는데 여기 또 전제 조건이 많아요. 여기서 소송할 수 있다. 근데 이 신청을 거쳐서 간다 그러면 소송의 대상은 뭘 갖고 소송을 해야 되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응? 그래서 여기 기억번 보자. 자, 이 신청을 거쳐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는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게 돼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수용 재결을 한 토지 수용인을 피고로, 응? 이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용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험에 둘째 줄, 셋째 줄. 자, 지금 출발점이 뭐야? 이 신청을 거쳐서 소송을. 그러면 자, 여기 좀 어지럽게 됐는데 다 여기에 뭐가 표현이 있냐면 수용 재결, 이의 재결 다 재결자가 붙어 있지만 이거는 재결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도 행정기관이 처음으로 신청을 받아 우월축제에서 처음으로 결정하는 조치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원처분의 성격을 갖는 거고, 이 원처분이 잘못됐다고 이 신청이 들어가서 이 재결이라고 다시 결정하는 거, 이게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갖는 거야. 응? 재결의 성격을 갖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자, 이 재결서를 받고 나서 승복이 안 된다고 소송을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고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 원처분에 해당하는 수용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지. 이 신청이 들어가서 내려진 이 재결을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 기억번의 핵심은 셋째 줄, 이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용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 그러면 원처분으로 해서 그 피고는 거기 따라오는 거야. 소송 대상이 결정되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 수용 재결, 즉 원재결에 대한 수용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은 밑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내 재산을 박탈하는 결정, 이거 불복하는 게 아니라 단지 보상금만 승복이 안 된다. 금액만. 이럴 경우 자,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소송 제기자가 토지 소유자일 때는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받을 권리 의무자끼리만 소송하래요. 여기는 누가 빠지지? 사업 시행자, 토지 수용위원회는 피고에서 빠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상금만 불만이 있어서 보상금 더 달라고 토지 소유자가 소송할 때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응? 만약에 법원이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 얼마 결정했는데 이거 너무 높게 결정됐다. 누가 불만이냐? 사업 시행자가 불만이야. 그럼 사업 시행자는 법원에다가 보상금 감액 결정해달라고 소송을 내는데 누굴 상대로? 사업 시행자가 소송하니까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러니까 토지 수용위원회, 여기서 토지 수용위원회가 보상금 결정을 했지만 보상금 결정을 내린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싸우지 말고 보상금을 주고받을 자끼리 직접 보상금 더 달라, 이게 싸우래요. 응? 그래서 요거 매우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이런 걸 그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칭한다. 이게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상가로 3번. 지금 말한 이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해도 어떻게 된대? 이 공익사업의 진행, 토지 수용 절차 정지시키지 않는데요. 정지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까 배운 거 생각해봐. 내 땅을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제 뺏어가는 결정이 나온 거야. 그래서 합의가 안 되니까 그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인에 신청을 했고 토지 수용인가 내 땅 얼마의 보상금을 해주는 조건으로 박탈한다 결정했단 말이야. 근데 난 승복 못해.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결정된 보상금을 주겠대. 나 안 받아. 안 받으니까 법원에다가 맡겨. 아까 공탁해 놓는다 했지. 그럼 맡겨 놓으면 그냥 그 사업 시행자는 와서
건물 철거하고 막 공사 계속 하는 거야. 나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정지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죠? 응. 자, 그래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든 행정소송을 제기하든 공익사업의 진행 등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 꼭 판례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딱 하나가 뭐가 있을까? 자, 4번 읽어보자. 4번 보면 농업손실보상청구권 나왔지? 그럼 아까 읽었듯이 농업손실보상청구는 공법상 권리. 응? 그래서 당사자송으로 보상금 청구해야지. 근데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게 바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넷째 줄 읽어보자.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려면 법이 정한 수용 합의가 안 되니까 사업시행자하고 합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그 재결 결정 절차를 거친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보상금 달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대요. 반드시 뭘 거쳐야 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거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 재결 내렸는데 승복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해야지. 응? 여기 두 개에다 포인트를 두는 거야. 하나는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 결정한 거에 승복이 안 돼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보상금 증액 판결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다 이거야. 응? 그게 4번, 5번 다 들어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들. 그 다음에 뒤로 가봅시다. 자, 9번 항목. 자, 9번, 10번 이렇게 공부합니다. 9번 항목 보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영업 손실에 관하여 심리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자, 피보상자 또는 보상받는 자나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재결 전부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여러 보상 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아까도 나왔던 거랑 비슷하게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 법 규정상 손실보상에 해당하는데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자, 여기까지 놓고,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잘못된 재결을 했으니까 이 재결 위법이다, 재결 취소라고 한 것으로 싸울 게 아니라는 거야. 응? 뭐 하래? 토지수용위원회 빼고, 응? 보상, 빠뜨린 거 보상금 달라는 식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당사자 소송으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하래. 응? 그치? 지금 세 줄 읽었죠? 이때 보상받을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결정 내린 재결을 취소해라고 소송을 할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판결 내려달라고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을 바로 하래요. 응? 이거 중요하다. 국가직에서 손실보상 문제 냈네요. 뭐라고 나왔나 보자. 자, 사례를 주고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자,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법이 따른 절차를 거쳐 갑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보상에 관한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성립이 안 됐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에 수용해도 된다. 수용하고 보상금 얼마 지급하라는 수용 재결을 받아냈대. 그죠? 이렇게 사례를 준 다음에 그러면 1번은 맞을까요? 1번 이의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제기하면 절차 정지시키나요? 아니죠. 그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X죠?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맨 마지막에 했던 거지. 1번 X. 2번은 갑이 지금 뭘 다툰대? 보상금이 적다고 다투는 게 아니래. 자기 땅을 수용해가는 수용하는 결정에 불복한대. 수용 자체를 다툰대. 그 무슨 소송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항고소송. 피고는 수용하는 결정을 내린 토지 수용인을 피고로. 그렇죠? 자, 중요한 단어. 보상금을 다투는 게 아니라 수용 자체를 다툰다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자기 땅을 뺏어가도 된다고 뺏는 걸 결정한 거 이거 자체에 불복하는 거야. 이러면 자, 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될 거야. 그리고 무슨 소송? 취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옳은 거예요. 자, 3번은 그러면 틀렸어. 어떻게 틀렸을까? 3번. 3번은 지금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서 보상금 더 달라. 뭐 사업 시행자는 더 적게 결정해달라. 하여튼 증감을 다툰대. 보상금을 다툰대. 그러면 무슨 소송으로 다투는 거야? 응? 여기 A는 사업 시행자니까 A를 상대로 하는 거 맞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근데 어디가 틀렸어? 민사소송이 아니야. 당사자 소송. 응? 그러니까 행정소송인데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싸우는 거예요. 틀렸죠? 행정소송인데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4번은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나? 이거는 오늘 공부하는데 못 봤는데요? 근데 앞에서 공부했잖아. 대집행 공부할 때 했잖아.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건 대신할 수 없는 비대체적인 성질의 의무. 인도 의무 이행 안 하더라도 대집행할 수 없는 의무지. 그렇죠? 그래서 건물 토지의 인도 거부 이꼬르 인도 의무 불이행. 또 이거는 대신할 수 없는 대체성이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X가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은 소방직 문제네. 올해 손실보상 틀린 거 올라라. 자, 1번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그 법적 근거 규정이나 요건 이런 건 다르지만 손실보상 청구권에 발생한 손해를 물어주는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실보상 청구권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다고 봐야지. 그걸 다 청구해서 다 받으면 이 중에 구제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지? 1번 O. 자, 2번은 무슨 단어가 나오지? 맞아. 키워드 간접 손실. 그지? 그럼 오늘 배웠잖아. 공익사업 시행 지역밖에 발생시키는 손실. 간접 손실. 그러면 첫째 그때 그 간접 손실 경우 이게 보상되느냐니 합의도 안 돼 있고, 그죠? 법에 보상하라는 규정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된대? 셋째 줄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간접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간접 손실 보상하도록 한 이미 있는 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해야 된다. 3번. 3번은 자, 지금 앞부분에 뭐가 있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아까 17번에 2번이지 자기 재산을 수용해가는 결정, 토지 수용인의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한대. 무슨 소송해? 취소송 같은 항고소송을 하지. 근데 뭐 했대? 이 토지 수용해가는 결정에 불복해서 바로 소송 갈 수도 있지만 이의 신청을 거쳐서 간대. 그러면 이의 재결이 또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때 소송 대상은 뭐로 해야 된다 그랬어? 원래 이
원래의 수용 재결 갖고 소송해야지. 그러면 이 수용 재결은 누가 결정했어? 이 관할 지방토지공회니까 피고도 지방토지공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앞부분에 수용 처분, 수용 재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취소를 제기할 때는 이의 신청을 거쳤더라도 원칙적으로 원래의 수용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란다. 그럼 수용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공회가 내린 거니까 피고가 그렇게 되고, 물론 그 중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 행정심판 소송 안 배워서 그렇구나, 그지? 네, 어쨌든 3번 O. 자 4번은 그러면 1, 2, 3번이 다 맞네. 그럼 4번이 답이네,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떤 보상 항목이 법령상 보상에 해당하는데도 관할 토지수용회가 법리를 우회해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보상받을 자는 어떻게 소송해야 된다 그랬어? 조금 아까 토지수용회를 상대로 그 잘못된 결정 취소해라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막바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다가 보상금 증액 판결 내려달라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죠. 따라서 셋째 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X,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말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죠? 그리고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응?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해. 이게 당사자 소송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이렇게 냈고, 그 다음에 19번은 틀린 거 그러래. 이거는 군무원에서도 냈네. 군무원. 자 1번 뭐 있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누구는 제외하고 있지? 세입자. 근데 그거 뭐야?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 또 이 집 주인하고 불합리하게 차별, 평등권 침해 이런 거 아니라고 봤어, 그죠? 아니 세입자는 그 건물에 대한 재산권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거,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법이 제외하고 있는 거, 예,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 아니다. 2번은 자, 영업 폐지하거나 휴업을 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손실보상 받을 때도 반드시 뭐 해야 돼? 먼저 손실보상에 관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상이 잘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협상이 안 됐다면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토지승인의 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 항상 그거야. 보상을 받으려면 토지승인의 재결 절차를 거치고, 다시 얘기해봐. 토지승인의 재결 절차를 거쳤는데 토지승인에서 보상금이 이런 거 결정한 게 승복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해달라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래서 곧바로는 안 되는 거지.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쳐야 하고, 거치지 않은 채가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걸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 청구는 안 된다. 없다고 해서 맞습니다. 응? 네, 3번. 셋째 줄의 핵심이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선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제외하고 거부하는 처분했다. 그럼 뭐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해라, 이런 식으로 항고소송 제기하는 거죠. 맞네요, 그죠? 또 처분으로 보니까 3번. 4번이 정답. 자,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치, 재산권에 대한 공공행정적인 침해, 응? 근데 그게 법적인 행위로서 침해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행위로 침해하는 것도 손실보상의 재산 침해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아까 읽지는 않았어요. 재산권 침해 행위는 이런 법적인 침해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행위로서의 침해 행위, 사실행위도 포함됩니다. 자, 4번 답하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자, 이 공익사업을 위한 취등, 토지 등의 취등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쭉 우리가 공부해온 법 내용입니다. 법률의 내용, 손실보상 묻는 건데 옳은 것
두 개 있대네. 둘씩 작지는. 옳은 것만을 고르면 뭐가 있을까요? 기억 맞아요?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해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받는 사업 인정을 받아야만 하고, 응? 그리고 이 사업 인정해주는 조치는 단순히 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하는 것만 확인해 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등의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주는 형성적 처분이라고 아까 배웠죠? 응? 그래서 사업 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기억 5. 기억만 알아도 뭐 확 줄어버리네. 답은 1, 2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응? 기억이 포함되고. 니은은 너무 쉽다. 그치? 지금 뭐 청구한대? 보상금만 더 달라고 청구한대.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만, 그러니까 보상금 증액을 청구한다는 말 속에는 토지 수용인에서 보상금 결정 내린 게 너무 적다. 승복 못해서 소송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누구를 피고로 해? 토지 수용인은 빠지고 보상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 시행자만을 피고로 삼아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해야죠. 근데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건 맞아요. 하나는 맞는데 끝에 가서 수용 재결 취소 소송? 이게 잘못됐지. 그냥 뭐라고 써야 돼? 보상금, 우리 보통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 그래.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는 건 세부적으로 증액 청구겠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니은 틀렸어요. 그러면 답은 2번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럼 디귿은 뭐야? 숫자 썼네. 토지 소유자는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는 소송 가는 거지. 자, 이 신청을 안 거치고 소송 갈 때는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 신청을 거친다면 이 신청에 대한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죠? 디귿 맞고. 리을은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가격 변동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격 변동이 생겼다면 그 가격 변동은 빼야지. 고려하면 안 되지.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산정해야 된다. 이걸 반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배제하고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시간상으로 내가 원래 4시쯤에 끝내겠다고 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조금 더 한번 연장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요 1번부터 우리 아까 안 한 1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는 주된 공부 내용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음 주 수업을 금요일날 할지 일요일날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원장님이 다 해놓는다 그러더니 또 뭐 결정이 안 됐다고 뭐 이래가지고 아마 원장님이 여러분한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토요일날은 수업이 있어요. 근데 토요일날은 맨 1권 첫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토요일날은 1권의 첫 진도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하루를 더 할지 일요일날 할지 금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나는 이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아마 지금 봐서는 원장님이 금요일날 뭐 수업을 어떻게 조정하겠다 그래놓고는 갑자기 와서는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냐 이렇게 또 반응을 하시니까 아직 정해진 거 없는데, 아마 금요일날에 행정학 수업도 있고 뭐 영어 수업도 있고 막 많은가 봐. 수업에 조정이 쉽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해. 그래서 확정은 안 났지만 아마 일요일날 수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일요일날 하게 되면은 1월달 4주 정도는 일요일날 수업을 해야 되네. 하게 되면 확정은 하여튼 원장님이 말해준대요. 나도 일요일날 수업하는 거 좋지 않은데 하루 쉬고 싶은데 하여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